You can publish podcast with iblog.com. 일본 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일본 거 많이 카피하나요? 90년대는 솔직히 많이 했었어요. 예, 많이 참고했죠. 네. 근데 요즘은 뭐 프로그램을 사니까요. 저작권을 사니까. 예, 포맷을 산다는 거죠. 네. 포맷. 이런 예를 형태의 프로그램을 네. 돈 주고 사와서 우리도 똑같이 만드는 네, 거예요. 그렇지. 우리 실정에 슈퍼스타나 맞게. 뭐 네, 보이스 슈퍼스타 코리아 K 이런 거. 뭐. 그렇죠. 맞아. 그래서 지난번 요즘에는- 코리아 갓 탤런트 같은 경우는 그렇죠. 완전히 예. 뭐 제목까지 똑같으니까. 예. 제 생각에는 언젠간 잡수다가 이제 공중파를 탈 날이 있다. 저한테 이제 사가지고 가서 네, 곧 있으면 이제 네, 안 그래도 그런 접촉이 안 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제가 언젠가 한번 접촉하지 않았었나요? 저한테. 잡수다라는 걸 한번 방송에서 해보고 싶다라고? 네. 접촉이 한번 있었어요. 그럼 이제 아, 우리 접촉. 듀스 작가님께서 그럼 신체적인 접촉을 하셨어요? 접속을 했죠. 정신적으로. 갑자기 안 정신이 들어가는 없게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조금만 틈만 보이면 무리한 개그를 두 분이 장렬하시는데 자제 좀 부탁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PD 쪽은 영화 감독하고는 그 기본적인 메커니즘, 예를 들면 기획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걸 정하고, 아이템을 정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완성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다 똑같고요. 네. 제가 볼 때 가장 큰 차이점은 규모라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교양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제작비나 스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적고 그다음에 짧은 기간에 하지만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스텝도 많이 필요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연출해서 찍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뭐 제작비나 여러 가지 규모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반인들이 느끼는 그런 메커니즘은 비슷한데 영화 감독하면 되게 크게 와닿거든요. 되게 크게 느껴지고 방송 PD라고 하면 물론 뭐 되게 대단한 걸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영화 감독만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차이가 결국은 그 사이즈에서 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규모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차이는 아무래도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감독의 생각이나 네.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바 네. 그런 걸 표현하는 게 아무래도 좀 강하겠죠. 자기가 제작하는데 자기 생각을 예. 그렇지만 이제 방송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렇게 좀 이 시스템도 그렇고 짜여진 것도 그렇고 그런 게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시청자들을 좀 많이 생각하면서 그런 제한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볼 때는 영화와 드라마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는 자기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극장에 가서 보는 거고 드라마는 TV만 틀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서 약간 좀 그러니까 영화가 약간 스테이크라면 드라마는 약간의 햄버거? 그래서 우리 쪽에는 우리 쪽에는 그거는 동의는 못 하는데 적절한 비유는 네, 적절한 비유는 아닌 것 같고 우리 쪽에서는 그런 얘기는 해요. 그러니까 드라마는 작가의 예술이고 영화는 감독의 예술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드라마에는 우리나라 드라마는 작가의 입김이 세고 그다음에 영화에선 감독의 입김이 세다. 영향력이 세다. 그렇게 들으니까 그렇지, 이제 좀 알 것 같아.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뭐 예를 들어서 박찬욱 감독이나 봉준호 감독이나 뭐 이런 감독들의 굉장히 뭐 직접 시나리오도 쓰지만 영향력이 크잖아요. 그렇죠. 보통 뭐 영화 같은 경우는 요즘에 감독들이 직접 쓰는 네. 네, 그런 거 근데 많죠. 드라마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작가들의 입김이 왜냐면 김수현 작가나 그런 건 그러고 실제로 보니까 저도 궁금한 게 진짜 영화는 영화 감독들이 대본을 많이 쓰는데 많이 쓰더라고요. TV 드라마는 PD가 못 쓰네요. 네, 그럼 왜 전혀 그럴까요? 일단 그 분량의 차이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드라마 같은 경우는 1회로 단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뭐 20회나 뭐 하긴 쪽대본. 뭐 일주일에 그래서 하나씩 굉장히, 빨리 나가야 예, 되니까. 근데 이제 그거 영화 신경 쓰는 감독은 거. 자기가 시나리오를 먼저 써놓고 그거 갖고 뭐 제작사 그렇지. 뭐 그쪽에 뭐 만약 그쪽에서 그러면 한 가지 오케이 궁금한 하면 게 있는데 제작이 들어갔어요. 영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왜냐면 미리 준비가 됐으니까 감독의 생각을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을 한다지만 네. 이제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매주 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쓴 사람의 생각이 있을 테고 PD의 생각이 있을 테니까 그 둘이서 많이 좀 PD와 작가의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네요. 하죠, 당연히. 또 시청자의 반응에 따라 또 변하잖아요. 그럼 누구 있기로 시청자가 누구 죽이지 마라 뭐 이러면 또 또 둘이서 죽여야 돼요 막 이러고. 그럼 실제로 아무래도 작가와 PD가 이렇게 서로 할 때 누가 더 파워가 그거는 작가의 레벨에 따라서 다르겠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예. 이제 네. 김수현님 같은 경우는 그렇죠. 뭐 네. 김수현 작가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듣기로도 예를 들어서 김수현 굉장히 대본이 디테일해요. 그러니까 디렉션이 그래서 다 들었습니다. 예, 디렉션이 다 들어가 있어요. 손동작까지도 다 네. 표시한다는. 예, 지문도 정확하게 지켜야 되고, 네. 그러니까 동작 네. 이런 거 정확하게 지켜야 되고. 눈동자도 1도 벗어나면 안 돼. 자꾸 틀린 맛이 있습니까? 아무리 자꾸 다니고 한 번도 아니고 그렇게 서너 번씩이나 자꾸 콜라 드시고 그렇게 틀을 마시면 어떡해요.
제가 위가 약해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그런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지시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작가의 영향이 크다고 봐요. 뭐 추측은 가는데요. 그 방송의 장르 그거에 따라서 거기에 일하는 작가든 PD든 네. 보이지 않는 레벨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드라마 쪽이 좀 세거나 그다음 뭐 예능이라든가 아니면 뭐 근데 예능 안에서도 잘 나가는 거는 예전에는 지금같이 뭐 인터넷이 있거나 이러지 않았거든요. 사실 PD나 작가들은 이게 가려진 존재였죠. 뒤에 있는. 그러니까 프로그램 뒤에 가려진 존재였는데 요즘 워낙 뭐 인터넷이나 뭐 정보가 굉장히 이렇게 오픈되고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는 스타 작가, 스타 PD가 나오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PD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다가 갑자기 알게 된 건 무한도전에서 김태호 PD가 나오고 또 1박 2일에서 나영석 PD. 나영석 PD가 나오고 그러면서 네. PD의 존재를 그때 예전에 일반인들은 뭐 PD의 이름 뭐 당연히 몰랐죠. 근데 이제 드라마 같은 경우 보면 그 겨울연가 윤석호 PD. 예. 겨울연가가 대박 치면서 자연스럽게 윤석호 PD가 언론지상에 매번 오르내리고 그게 스타 PD가 된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궁금한 건 그런 스타 PD도 있고 어쨌든 그런데 레벨이 방송의 장르에 따라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레벨들이 있냐. 제가 볼 때는 진짜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레벨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특별히 레벨이라고 언급할 만한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전자회사에 취직하고 싶은데 대학교를 졸업한 애들이 1순위는 삼성전자일 거란 말이에요. 네. 뭐 우리말로 하는 삼일전자나. 어쨌든 그 다음에 거기가 안 되면 뭐 L전자라든가 뭐 이런 또 있을 거고 거기 또 안 되면 뭐 거기에 이제 하청받는 반도체 회사라든가 이런 데 있을 거고 그것도 안 되면 또 밑으로 그러니까 이런 게 있을 거 아마도 자기가 선호하는 장르 여기에 따라서 아마 자기만의 레벨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드라마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는데 드라마 작가를 또 선호할 리는 없잖아요. 그럼 만약에 저희가 드라마 작가 꿈이라면 드라마 작가가 굉장히 높게 보이겠죠. 근데 또 예능을 자기 하고 싶으면 예능 작가가 또 높게 보이겠고 아마 그런 정도의 레벨이 있을까? 그렇군요. 근데 그건 있어요. 방송 작가의 많은 작가들이 이렇게 물어보면은 라디오 작가 굉장히 하고 싶어요. 그래요? 예, 라디오 작가. 라디오 작가가 글쎄요, 뭐 옛날 영화 접속에 뭐 영향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라디오 작가는 약간 좀 개인적인 매체잖아요. 예, 그리고 약간 좀 뭔가 좀 품격 있어 보이고 뭐 그래서 그런지 그리고 가늘고 길게 갈 수 있거든요. 라디오 작가. 그래서 라디오 작가를 특히 여자 작가 한번 라디오 작가 이렇게 들어가면 절대로 안 나온다는 얘기가 힘이구만. 많이 근데 라디오 작가도 실상 그 세계를 들여다보면 라디오 작가는 매일 써야 돼요. 그렇다. 이 매일 써야 된다는 게 굉장한 스트레스거든요. 그다음에 또 제가 만나보면 또 이 교양이나 예능 이런 작가들의 또 가장 큰 꿈이 드라마 작가입니다. 결국. 그 드라마도 많이 그러니까 드라마를 꿈꾸고 준비하는 작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드라마가 결국은 그런 뭐 레벨이 있긴 있네요. 뭐 왜냐하면 일단 드라마 작가는 자기 얘기를 만들어낸다는 일단 메리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방. 돈을 더 많이 준대요. 한방. 그럼요. 아니 드라마는 기본이 한 회는 처음에서 시작해요. 일단 드라마 작가는 뜨면 엄청난 왜냐하면 그 한 회를 쓴다는 게 엄청난 거거든요. 엄청난 돈을 챙길 수 그러니까 있거든요. 일주일에 1,000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한 회면 시트콤은요? 그거 좀 적죠 그거도. 아니 근데 그래도 그것도 따지면 그 매일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방송이 대단한 게 원래 미국 시트콤이 일주일에 한 편 하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우리처럼 매일 하는 데가 없어요. 하이킹 뭐 이런 데 매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세대 대단한 거죠. 한 분이 다 쓰는 거예요, 그거를? 하이킥 같은 여러 경우. 사람들이. 근데 이제 드라마 작가 물론 한 방이 있고 세긴 한데 그들이 뭐 1년에 몇 편씩 드라마를 하는 게 아니니까. 어쩌나 하나 하니까. 예, 그러니까 보통 드라마 작가들이 1년에 한 편 하면은 굉장히 다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미니 시리즈 보통 2년, 2, 3년에 한 편씩 하거든요. 2, 3년에 한 편. 그러니까 그 금액이 물론 한 번의 금액이 크긴 하지만 크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큰 건 아니다. 아니 그래도 크긴 하죠. 근데 또 한 가지 궁금한 억 건 단위니까. 지금 이제 여러 명이서 작가를 한다고 했는데 여러 명이서 왜냐면 이게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생각이 공유가 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그래서 이제 집단 형식으로 많이들 해요. 특히 시트콤이나 요즘에 드라마도 보조 작가 두면서 드라마도 협업 그래서 시스템이 그때 많이 보니까 무슨 작가가 자매감 있다고 작가도 있고. 홍자매. 맞아. 드라마 유명한 작가죠. 그런 식으로 협업 시스템이 점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 그럼 예를 들면은 뭐 A라는 역할하고 B라는 역할을 주로 이 사람이 다루고
뭐 그렇다라기보다는 인물에 따라서 그러니까 옛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현세 씨나 박봉성 씨나 옛날 만화가들이 도제 시스템으로 밑에 수학생들 한참 잘 나갈 때는 혼자 다 이걸 그리지 못하니까 밑에 제자들이 그리면 자기가 감수하거나 아니면 크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잘 나가는 드라마 작가들은 밑에 일하는 작가 취재하고 기본적으로 대본 쓰고 이런 작가들이 있어요. 작가 하나가 이런 팀으로 구성된 게 많아요. 예전에 저도 이제 시트콤을 할 뻔했는데 그게 남자 셋 여자 셋이거든요. 그거 대박이었죠. 근데 그때 그 회의 시스템을 보면은 매일 하잖아요. 월화수목금. 그러면 기본적으로 작가가 5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작가, 화요일 작가, 수요일 왜냐면 작가, 또 아이템을 시트콤 같은 건 아이템을 계속 매일매일 개발해야 되니까 소재를 제공하고 아이디어를 내는 아이디어맨들이 몇 명 있고 그래서 전체 모여서 일단 그 주 거를 회의를 해요. 일단 월요일 거 어떤 류, 뭐 화요일 거 어떤 류 그러면 그래서 대충 정하고 얼개만 정하고 그 다음 날까지 대강의 스토리를 짜와요. 각자. 이제 조금 이해가 예, 가요. 그럼 그걸 갖고 또 스토리 회의를 해요. 야,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뭐 이렇게 해서 스토리가 거의 씬별로 이렇게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각 담당 작가들이 대본화 시켜오죠. 그 다음날. 그러니까 지금 3일 됐죠. 대본화 시켜오면 거기다 대고 이거 시트콤은 웃겨야 되니까 깔깔이를 친다 그러거든요. 예. 전문 용어. 예, 전문 용어로 깔깔이를 친다 그러는데 여기서 깔깔이를 입히는 작업을 해요. 예. 그래서 거기서는 그냥 대충 교양스럽게 써왔다면 여기서 약간 웃긴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거 뭐 예. 굉장히 그래서 디테일하다. 깔깔이를 치고 그걸 갖고 또 대작가가 있어요. 그분이 또 한번 감수합니다. 예를 들면 김수현 작가 같은. 예, 뭐 그렇죠. 이제 드라마로 치면 그 감수를 해서 예능엔 뒷수 작가 그렇게 해서 5일째 감수가 끝나면 이제 6일째 스튜디오 녹화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방송 편집해서 방송에 나가면 또 이게 돌아가요. 일주일이.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힘들죠. 그래서 사실 뒷수님이 그 깔깔이를 못 쳐서 중노동이. 그래서 거기서 빠졌다는 그런 소양에 설이 머물고 계시는. 그때 당시 MBC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시트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지금 유명한 PD인데 그분이 작가들 몇 명을 불러서 테이블 하나 주면서 이런 거 우리도 만들어 보자. 그게 프렌즈였어요. 미국 그 프렌즈. 그래서 남셋 나왔나? 네. 남산 여셋이. 그랬을 것 같아. 왜냐면 남산에서 나왔을 때 이미 근데 이건 프렌즈는 같다. 일주일에 한 회 방송이 되잖아요. 그렇죠. 30분. 근데 그 한 회를 위해서 거기 작가가 20-30명인가요? 정말 재밌죠, 프렌즈. 근데 우리나라가 항상 대단한 게 예를 들면 일본 방송인들이 오면 놀랜대요. 우리나라 시스템을 보면. 왜냐면 우리나라는 뭐 거의가 드라마도 그렇고 다 일주일에 이렇게 만드는 시스템이니까 그렇죠. 뭐 진짜 엄청나게. 제 생각에는요, 저희 요즘 뭐 한류에서 우리가 문화상품을 많이 팔잖아요. 음악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강남스타일 난리인데. 우리가 이제 싸이도 이제 진출했고 예전 작품이지만 남자셋 여자셋이 영어로 해서 미국에 나가면 제가 보이 스테이 걸. 예, 대박 납니다. 대박 나. 프렌즈에 절대 밀리지 않아요. 남자셋 여자셋은. 예.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 이거 듣고 계신 분들은 남자셋, 여자셋 모르는 분들 모르는 세대. 근데 옛날 다운받아 한번 보세요. 젊은 친구들은. 이거 봐줘야 돼. 신동엽의 진수를 볼 수 있어. 그때 나왔던 친구들 다 떴잖아요. 다 떴죠. 다 떴죠. 그러다 찌그러지기도 했죠. 윤다운 씨도 네, 그렇고. 찌그러지는 사람들도 있고. 제가 수많은 연예인들의 실물을 봤지만 TV보다 99%가 실물이 나요. 왜냐하면 TV는 기본적으로 약간 왜곡되거든요. 약간 통통하게 나온다든가. 그래서 사실 별로 관심 없던 조연도 실제 보면 굉장히 예쁜 경우 되게 많고 잘생기고 되게 잘생겼거든요. 연예인 많이 보시는구나. 근데 지금 남색 여세 얘기해서 제가 생각이 나서 제가 지금까지 실물을 본 남자 중에 남자인 저도 헉 하고 놀랐던 사람이 송승헌 씨예요. 송승헌? 예. 잘생겼다고요? 예, 정말 잘생겼어요. 알겠습니다. 평소 하루 일과는 어떠세요? 상상이 가긴 가거든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PD 작가 이쪽 방송일 하는 쪽은 조금 이렇게 프리하죠. 자, 쌤님이 만약 방송을 하나 맡았다. 이제. 그러면 하루 일과는 보통 어떻게 돌아갈까요? 근데 저희는 이제 보통 방송 스케줄에 따른데요. 네. 예를 들면 뭐 그래서 하루라기보다 일주일 단위, 뭐 이주 최근에 단위. 가장 했던 프로그램 가지고 행적을 한번. 뭐 요즘은 제가 이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관리지. 어쨌든 하루 보면 그러니까 저희는 프로그램 스케줄에 따라 움직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템 잡고 그다음에 그걸 구성회의하고 그다음에 섭외하고 촬영 나가고 편집하고
이제 나중에 최종 방송 나가는 단계까지. 그래서 그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규칙하죠. 하루 일가라기보다는 프로그램의 그렇죠. 스케줄에 따라 그렇죠. 움직이시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남들 다 쉬는 주말에 못 쉴 때도 많고 그다음에 남들 자는 밤에 일해야 될 때도 있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일 모레 방송이고 그러면은 편집해서 그게 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밤새서 편집하거나 작업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그렇기 편집 때문에 작업도 PD가 다 하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드라마하고는 틀려요. 그러니까 드라마는 전문 편집인이 붙어야. PD는 그냥 그 연출 디렉팅만 하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규모의 차이인 거죠. 근데 이제 교양물이나 이런 요새는 예능물 같은 경우도 편집인이 따로 붙어요. 그러면 PD가 편집할 때 그 자막도 다 넣고 음악도 다 넣고 이제 스태프들이 있죠. 네. PD가 다 하는 건 아니고 스태프들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때 황정민 씨가 뭐 상 타면서 뭐 자기는 숟가락만 얹었다 뭐 이러지만 어쨌든 그 스태프들과 뭐 예를 들면 출연자들 배우나 이런 출연자들을 다 지휘해서 하나 프로그램 만들어야 되는 게 PD의 몫인 거죠. 역할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시간이 타이트합니다. 작가는 어떨까요? 작가도 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마찬가지. 네. 프로그램이 시작 그때 맞춰가야죠. 네. 특별히 뭐 일갈할 거라기는 없고요. 그렇다고 봐야죠. 예. 근데 이제 그 사실 오늘 어떤 일이 펼쳐질지 예상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말하자면 뭐 오늘 무슨 섭외를 해야 된다거나 뭘 취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예상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참 오늘 언제 끝날지 그런 거를 예측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저희가 항상 많죠. 면접 볼 때 예를 들면 조연출 면접 보거나 이렇게 면접 볼 때 항상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언제 끝날지 모른다. 기대하지 마라. 이런 질문 받으면 황당하시겠어요. 면접 보실 끝나는 시간이 그날 일이 끝난 거다. 예를 들면 제가 면접 보러 왔는데 주호일인가요? 그러면 안 뽑죠. 뒷사대기 날립니까? 아니요. 안 뽑죠. 퇴근 시간 몇 시에요? 5시, 6시에 퇴근인가요? 뭐 이런 거. 그러면은 다른 일 찾아봐라 이러죠. 그런 느낌이죠. 이 일은. 그렇죠. 그래서 뭐 작가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1년 차는 그러니까 정신이 없고 정신이 없어지고 2년 차는 친구가 없어지고 3년 차는 돈이 없고 4년 차는 뭐 이런 업고실이 4년 차는 이제 부인이 없어지고 업고실이 그래서 우리 또 면접 볼 때 꼭 물어봅니다. 애인 있냐? 빨리 헤어지고 와라. 있다 그러면은 곧 깨질 거다 이 일하면. 왜냐면 진짜 조연출 생활 땐 만날 시간, 데이트할 시간이 없어요. 곧 너 이 일 시작하면 애인이랑 헤어진다 이러면. 근데 원하던 바입니다. 근데 이걸 듣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근데 요즘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저기 데이트할 거 다 합니다. 예전하고 틀립니다. 아니 근데 같은 방송 일을 하는 친구랑 사귀면 되죠. 요즘은 그래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PD 작가 커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뭐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PD 작가나 이런 같은 업종 커플들이 별로 없었는데 그렇죠. 요즘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PD는 뭐 보조 PD, 보조 PD라는 표현이 맞나요? 조연출. 조 PD. 네, 연출은 조연출이랑 여절 뽑아가지고 사귀면 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같이 일하고. 요즘 급격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편집하다 눈 맞고. 그러니까. 그때 둘이 앉아서 편집하다 보면. 같이 아니, 뭐 편집하고 일하라 그랬더니 둘이 눈이 맞았어요. 둘이 서로 편집해주고. 둘이 인생을 편집하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이거 편집이고요. 네네네. 근데 하루 일과 얘기해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작가님들 2580 하셨다니까. 아니, PD 수첩. PD 수첩. PD 수첩 하셨다니까. 참. PD 수첩 같은 경우는. PD 수첩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이 친구가 그때 연기도 했어요. 직접 연기를 하셨다고요? 예, 거기 뭐 재연 많이 하니까. 어떤 역할 하셨죠? 첫 데뷔작이 노상강도 역할이었죠. 그것도 노상강도 1위였나요? 네? 노상강도 1위였나요? 무슨 얘기죠? 1위였냐고요? 노상강도 1, 2가 있잖아요. 2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1은 보통 대사가 있습니다. 2는 대사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2를 하셨다. 방범대원을 노상에서 때린 2인조 강도의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 친구 막내 작가 그때 막내 작가 제 친구 긴급히 섭외해가지고 2인조 노상 강도 역할을 했죠. 아니 내가 궁금한 거는 이제 PD 수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작가가 해야 할 일들이 기자의 역할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요. 기자 역할 해야죠. 탐문 취재. 그럼요. 작가가 그런 탐문.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도 상대방이 조사. 뭐 그런 기자는 기자입니다. 딱 할 수가 있지만 나 작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사실.
나 작가인데 당신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물어보기가 사실 그렇잖아. 근데 뭐 PD 수첩이라고 뭐. PD 수첩이라는. 근데 작가 역할이 굉장히 커요. 요번에 뭐 PD 수첩 사태도 있었지만 작가가 취재하는 역할이 굉장히 커요. 그런 프로그램에서. 그럴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저도 저희 방송에 공영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작가분이 전화 와가지고요. 뭐 내용 다 물어보시고 미리 뭐 체크할 거 다 체크하시더라고요. 작가님 미리 다 하시는 거네. 네, 나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작가 방송 작가라는 분이 이런 섭외, 그분이 저 섭외한 거거든요. 섭외부터 내용 준비 이렇게 다 하는구나. 상황 다 짜주고 이렇게 물론 이제 하는구나. 뭐 그게 작가의 독자적인 뭐 생각과 행동을 하는 건 아니고 같이 이제 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진행을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작가가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모든 경우 모든 가능성을 다 취재를 하죠. 근데 내가 아는 작가는 지금까지 뭐였냐면 예능 하다 보면 그 앞에서 대본 들고 대본 들고 막 이러고 또 막 박수 유도하고 그거 이제 막내 작가의 역할입니다. 난 그것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스케치북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고 있어요. 그래. 작가 일이 굉장히 많네. 왜냐하면 현장에서 녹화 진행될 때 그 방향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 해줬으면 좋겠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좋습니다. PD의 일도 많습니다. 예, 많죠. PD도 하죠. 네, PD도 PD하면 제작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체 프로듀싱을 해야 되니까.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방송 작가는 한 방송에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방송 많죠. 프로그램에. 네, 한 방송. 예. 대표적인 프로그램 가지고 얼마 정도 되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인원수가요? 네, 예를 들면 제가 여쭤볼게요. 아시는 정도만. 예. 1박 2일. 예. 몇 명 될까요? 1박 2일이 대략 제가 알기로 한 6, 7명? 그러면 무한도전. 마찬가지요. 비슷하게. 예능은 얘는 그런 정도의 레벨의 예능은 비슷하겠군요. 네, PD도 한 남자의 5명, 자격 이런 것도 다 비슷하고. PD도 한 5명, 4-5명 정도. PD도 많네요. 아, PD도요? 예. 그러니까 물론 전체를 관장하는 PD는 하나지만 밑에 조 PD들 밑에 발음을 잘하셔야 돼. 여러 서브 PD들도 있고. 연차나. 보통 그런 규모가 큰 1박 2일도 굉장히 규모가 큰 거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은 PD가 한 서너 명 정도. 그리고 방송 보면 FD 많이 하는데 FD는 PD의 FD는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플로어 디렉터라고 해서 플로어 스튜디오를 갖다 바닥을 플로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대 감독인 거죠. 그래서 이제 무대에서 PD의 콜을 받아서 이제 무대 현장에서 지시하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요새는 그 정도는 저 알아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요새는 그냥 FD. 서브 조연출 개념 뭐 그런 개념으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조연출의 서브. 네, 그런 개념으로 PD의 많이 서브. 써요. 예. 근데 1박 2일 뭐 저기 런닝맨 이런 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카메라만 한 7, 80대 돼요. 카메라가요? 7, 80대는 너무 오가고. 아니 진짜요. 그러면 맞아요. 카메라맨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그럼요. 거예요. 그리고 런닝맨 같은 경우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런닝맨은 한 7, 80대 됩니다. 카메라 가용하는 게. 예. 그러니까 그렇게 자, 그림들을 그런 방송은 그렇고요. 그런 막 잘 나가는 예능 말고 뭐 보통 쇼야 이런 거. 스튜디오 안에서 진행하는 뭐 연예인들끼리 막 게임하면서 뭐 정보 얻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스펀지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은 작가나 PD님이 몇 분씩 돼요. 그런 것도 최소 한 서너 명 되죠. 서너 명에서. 작가나 PD. 예. 자, 그러면은 뭐 저런 거는요. 생생정보통신 이러면서 뭐 코너별로 막 움직이는 거긴 프로그램이 코너별로 한 명씩 있고요. 그것도 한 6, 7명. 만약에 7개 코너가 나가는 방송이다 그러면 코너별로 한 명씩이면 7명 있잖아요. 그리고 메인 작가가 있고 막내 작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9명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요즘 잘 나가는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 K 이런 거는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죠. 인원이. 예, 엄청 꽤 많이 필요하죠. 뭐 한 작가 한 10명, 뭐 PD 한 10명.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 해야 될 품들에 따라서 조금 더 필요한 게 있고. 이제 뭐 슈퍼스타 K 얘기를 하셔서 들어보면 PD의 역할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슈퍼스타 K는 그러니까 PD의 역할이 일부러 좀 이게 시청률 하려고도 저기 하는 거 그러니까 같아요. PD의 롤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좀 틀린 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전체를 하나 맡아서 할 때 전체를 하나 연출할 때 PD라고 했는데 요새는 그냥 그런 코너 예를 들어서 슈퍼스타 K 같은 경우도 맡은 부분이 다 틀려요. 예를 들면 요 나갔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오디션하고 나갔을 때 밖에서 그걸 촬영하고 그러는 PD가 그러니까 있고 파트별 네. 파트별 PD 그다음에 그 안에 스튜디오 안에서 그 전체를 커팅하는 따로 스튜디오에서 있고 커팅하는 전체를 메인 PD가 관장하는 있고 헤드가 따로 네. 있고 이해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분야 그 롤별로 또 PD들이 틀리기 때문에
딱 그 PD가 이제 예전처럼 프로그램 하나 전체 하는, 관장하는 그런 사람만 PD라고 하지는 않죠, 요새.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VJ 특공대 같은 경우에 그 코너 하나, 하나하나 맞는 경우도 PD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VJ 특공대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이제 PD의 개념도 좀 바뀐 거죠. VJ 특공대는 나도 한번 하고 싶더라고요. 나도. 이거 소리가 바로 움직이지 못하겠네. 그러면은 PD가 직접 촬영도 하겠네요. 그러니까 요즘 그 VJ 특공대 같은 경우가 PD가 직접 촬영하고 편집하고 녹음하고 편집하고 혼자서 다 하는. 예. 어떤 때로는 취재까지다. 그러니까 1인 다역. 예. 그러고 보면은 지금 근데 이제 그게 작가 일도 많고 PD 일도 많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장단점이 있는 게 혼자 촬영하고 편집하고 그럼으로써 어떤 전체적인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거나 아니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적은 제작비로 움직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은 또 혼자 다 하다 보니까 힘에 부치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연출을 어떤 디렉팅을 해야 되는데 촬영도 해야 되고 좋은 퀄리티가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그럼 많은 일들을 하면서 힘든 점이 뭐예요? 제일 힘든 거. 제일 힘든 거. 네, 여러 일을 했지만 이 일은 진짜 딱 한 개만. 네, 딱 한 개만. 육체적으로 힘들죠. 몸이 힘들다. 네, 돈 아니고요. 쉽게 돈도 힘드네요. 어느 게 더 힘드세요? 몸이 힘든 게 더 힘드세요? 경제적으로 넉넉치 못한 게 더 힘드세요? 돈이 힘들죠. 힘들죠. 왜냐하면 돈이 넉넉하면 육체적으로 힘든 거. 그렇지. 막 커피 흘려도 일할 수 있어. 예. 쌍커피 흘리면서 일할 수 있는데. 좋은 거 먹으면 됩니다. 맞아요. 좋은 거 먹을 돈이 없을 때 그게 슬픈 거죠. 맞아. 일하면서 가장 힘든 건 돈. 몸이 힘든 것보다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그게 극복되는 건 사실 좋아서 하는 거거든요. 내가 좋아서.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막 정말 막 주머니 사정 되게 어려운 일이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은데, 하는 일에 왔구나 외부에서 바라본 거에 비해서는 넉넉하지 않다. 이거죠. 네. 작가는 쪽은 어떠세요? 뭐가 제일 힘드세요?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마찬가지고, 이게 10년 전 프로그램 제작비가 지금도 그대로예요, 거의. 방송 쪽. 그러니까 물가는 올라도 제작비는 오르지 않는다. 여기서 제작비라는 건 방송사에서 외주 제작사한테 주는 제작비죠. 그래서 사실 열악한 상황이라고 봐야죠. 지금 방송이라는 게 점점 더 만들기 어려워지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그 전문 용어로 노가다라고 하죠. 네. 대신 이 기계나 이런 것 일하기는 더 좋아지지는 않나요? 기계적인 것들은 더 좋아져서. 테크놀로지요? 네. 편집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인터넷이 있다는 게 과거하고는 굉장히 자료를 더 빨리 찾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예전엔 발품을 팔았어야 되는데 요새는 손품을 팔거나 이러면 되니까. 제가 갑자기 물가 얘기, 사는 팍팍한 얘기 이런 얘기해서 생각이 난 건데 여담인데요. 저는 열심히 살다가도 가끔 우리가 이마트나 홈플러스 이런 데 가지 않습니까? 네. 가면은 참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열심히 벌었는데 물가를 보면 별 쓸 게 없어. 맞아. 그렇죠. 맞아. 이것저것 너무 비싸.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 네. 요즘 특히 과일. 네. 그래서 점점 물가에도 안 가요. 요즘 사과 하나 2만. 물가가 워낙 많이 올랐어요. 그래도 괜찮으시네요. 주수 작가님이 이런 게 되게 제가 여기서 생활 퀴즈 하나 내볼게요. 쉬어가는 코너. 생활 퀴즈. 언제 또 그런 걸. 빠빠빠빠빠. 이마트에 현재 사과 한 개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홍어. 요즘 나오는 홍어. 1,500원. 1,000원. 1,000원? 1,500원. 1,500원. 500원. 500원. 마트를 전혀 안 가시는 분이시네요. 우리 듀스님은. 예. 듀스님은 원래 이 생활하고 좀 관련이. 여기 YD님이 1,000원 얘기하셨죠? YD님도 거의 안 가시는군요. 1,000원에 요즘 못 삽니다. 한 개. 거의 4개짜리 포장이 5,900원 요 정도 합니다. 네. 근데 그 사과 품질도 씨알이 작아. 길거리에 가면 그 씨알 큰 게 한 5개 5,000원 해요. 그 제상에 올라가는 그런 사과는요? 그런 건 엄청 비싸고. 이걸 봐서도 이게 제가 생활형 PD입니다. 네. 하긴 곧 추석인데. 그러니까 이 두 분은 집에 계시는 안사모님들이 아주 편하신 분들이야. 아주 편하신 분들이야. 정말 나도 몰아가는구나. 마트 한번 가보세요. 마트 진짜. 마트는 자주 가는데. 자, 생활 퀴즈 2. 그럼 MT 얘기하시는 거예요? 빠밤. 삼겹살 한 근에 요즘 얼마 할까요? 한 근에 100g에 얼마?
100g에 마트 기준입니다. 마트 대형 마트. 한 근에 뭐 한 8,9천 하겠죠. 그러면 한 근에 8,9천 원. 네. 100g에 2,500원. 2,500원. 100g은 감이 하나. 네. 100g 얼마? 100g은 감이 하는. 네. 아까 사과는 500원 얘기하시니까 들어볼 것도 없고요. 좀 마트 좀. 요즘 한 1,900원에서 2,500원 사이 정도 합니다. 2,500원이면 제주 한라산. 네. 제주. 제가 생활 밀착형 PD입니다. 그럼 진짜. 만원 넘는다는 얘기네? 당연히 넘죠. 그래서 가끔 특판, 세일한다 해가지고, 한 11,000원 요 정도에 한 근 정도 팔곤 합니다. 네. 근데 물가가요? 이게 무슨 관련이 있나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 자수다는 생활용 방송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정말 장을 보러 가면, 맞아. 뭔가 열심히 살다가도, 이게 뭔 소리죠? 여기 노래교실 아마. 그렇군요. 노래교실. 옆방에서 노래인데, 그런 거 그러더라고요. 아내장님 얘기대로 추석이 두려워요. 네, 추석이 두렵습니다. 공연인 줄 네. 알고. 네. 정말 이 집에서 안 살림하는 분들 고생 무지하게 하는 거예요. 적은 돈으로. 그렇죠. 네. 자, 뭐 좀 알아주면 되겠죠. 와이프 고생하는 거를. 자, 네, 일하면서 아까 가장 힘든 거 물어봤는데 그러면 반대로 가장 보람 있는 거 뭐 어떤 거 있을까요? 가장 보람 있는 거는 돈이야? 돈은 보람이 안 되고요. 가장 보람은 뭘 만든다는 거죠. 뭘 만들어서 그게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진다는 어떤 거. 작품을 만든다. 굉장히 사실 작품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예. 보통 그냥- 방송 끝날 때 이렇게 자막 올라가잖아요. 스텝들. 크레딧. 그때 크레딧이라고 그러죠. 크레딧 스크롤. 근데 그 스텝 스크롤 올라갈 때는 참 저보다 저희 부모님, 어머님이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때 이름 석자 있을 때. 아무도 안 보는데 그 스크롤을 읽으면 아무도 안 보는데 우리는 열심히 봅니다. 누가 영화 찍는 분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영화 다 끝나고 나도 끝까지 다 보고 간다. 우리 연예인 매니저 편에 나왔던 친구들이 그런 얘기 했었죠. 맞아요. 예, 맞아요. 그 듀스님도 마찬가지세요? 예, 그럼요. 마찬가지로. 예. 역시 제가 생각해도요, 이 작업은 굉장히 창조적인 작업. 그러니까 뭐 반복돼서 하다 보면 막 정말 무념 속에, 무상 속에 하시겠지만,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그래서 제가 창조적인 그런 작업입니다.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뭐 예를 들면 조연출이나 지금 시작하는 친구들한테 네가 관여한 이 일이 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이걸 본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감으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까 뭐 자막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요새 뭐 자막 틀리는 거 많이 보시잖아요. 네. 예? 그 맞춤법에 틀리고. 실수할 수 있는 거. 근데 사실 그런 게 틀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런 걸 다 꼼꼼하게 체크하고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할 일이고, 네? 전체를 연출하는 것도 물론 일이지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실수하고 많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 항상 제가 하는 얘기가 네가 자막 하나 체크 안 하면 이걸 수십만 명이 잘못된 자막을 본다. 뭐 보람 있는 게 그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난 또 뭐 가장 보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연예인들 이쁜 연예인들을 네. 자주 볼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보람이 아니에요. 그게 오해와 진실입니다. 그래요? 근데 물론 예능 프로나 드라마를 해야. 나는 그게 되겠죠? 제일 부럽던데. 네. 그러지 않은 교양이나 이쪽에 저기 하는 작가분들은 그러니까 거의 볼게요. 대부분 이제 그런 오해들을 많이 춘드라 뭐 하시는데 이런 거 찍는 분들은 뭐 연예인들하고 친한 PD 작가는 극소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요? 네, 대부분의 PD 프로그램 작가들은 할 때 그때 좀 친하고. 그냥 일적으로 잠깐 만날 뿐이지 사적으로까지 연결되는 내 사람들은 상상하고 별로 좀 없어요. 틀리네. 네. 나는 같이 술도 많이 이쁜 연예인들하고 또 술도 많이 먹고 뭐 그럴 줄 알았더니. 그거야 뭐 프로그램 할 때는 그게 있을 수 있죠. 뭐 회식도 하고. 그러다가 하니까. 이제 썸씽도 좀 날 수 예. 있고 뭐. 에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연예인이 연예인들끼리 썸씽 나지. 제가 맞대맛 했을 때 그때 제가 이제 막방을 같이 했거든요. 그때 여기서 막방이라는 건 마지막 예, 마지막 방송입니다. 방송. 그때 MC가 류시원 막장 방송 씨랑 줄 알고. 류시원요? 예, 류시원. 예, 류시원 씨, 강수영 아나운서였는데 그래서 전체 스태프들 회식을 했어요. 한우집에서. 그때 4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류시원 씨가 당했습니다. 내도 되죠. 거기서 제일 많이 출연료 제일 많이 받잖아요. 크게 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보는 정도였죠. 그러니까 그런. 예전에는 생각했다가 좀 틀린 제가 것 초창기에 모 중견 배우 지금도 굉장히 잘 나가는 야, 이름 가세요. 뭐 원로 배우하고 네. 한테 누구요? 누구 C라고 했다 개욕 먹었습니다. 아, 그분한테? 네. 그럼 뭐라 불러야 돼요? 뭐뭐 씨. 아니 선생님 내지는 선생님. 아, 중견 배우. 네, 뭐뭐 그래도 여사님. 나이가 비슷할 것 같은데 중견 PD님이시니까. 아니 지금 말고 초창기에. 초창기에. 네, 초창기에 어디서 저런 싸가지 없는 PD가 와가지고. 세상 물정 모르는 피 PD가 와가지고 말이야. 근데 저는
그때 순진하게 네. 당연히 이거 일로 대하는 거니까 네. 당연히 내가 누구 씨라고 호칭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다가 개욕 먹었죠. 네. 그럼 실제로는 중견 배우들한테 선생님이라고 무조건 무조건 저희는 호칭 그러니까 중견 연예인들한테는 거의 선생님. 예. 유재석 선생님. 왜냐하면 섭외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중견 아니고요. 신인데 잘 나가. 예를 들면 김수현 어린 우리 요즘 잘 나가는 김수현 배우. 걔한테는 좀 한두 번 수현님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애매한 게 도대체 중견이 어디까지가 중견이냐. 요게 항상 그래서 웬만하면 정의한 거지. 웬만하면 선생님인 거죠. 웬만한 좀 나이 든 사람들은 다 그냥 선생님. 그 선은 내가 알 것 같아. 아니 저는 나이. 본인 나이. 그래서 저는 그 호칭하는 게 싫어서. 아니, 왜냐면 나이 많지 않은데 선생님이란 건 사실 그렇지. 어느 정도 좀 경력이나 연륜이 있는 분들한테 붙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 하기 싫어서 전 부르지 않고 가서 그냥 툭 이렇게 건드리죠. 저기요. 예. 다음 스케줄은 뭡니다 하고 가서 그냥 얘기하죠. 부르기, 선생님 자 붙이기 싫어서. 왜 붙이시면 되지? 그 뭐라고요? 존심이 상해서. 아니, 의미를 담지 말고 그냥 넣으세요. 아니, 근데 그랬었다고요. 소식 때. 지금은 붙입니다. 옛날에. 그죠. 옛날에. 정의감에 불타실 때. 예. 생각이 많으실 때. 예. 예. 청춘일 때. 그렇지. 일반인들이 이쪽 방송 작가분이나 PD 쪽에 갖고 있는 편견들이 몇 가지 있죠. 있겠죠.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예인들하고 친하다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본인들이 이 일 해오시면서 그 타인들로 받은 오해와 편견에 대해서 직접 좀 얘기해 주실 게 없으실까요? 일단 이런 게 있더라.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제 와이프도 좀 그런 면이 있었긴 했지만 사모님 집에 사모님 방송 작가라는 직업을 얘기하면 그 직업에 대한 좀 환상은 있는 거는 같아요. 좀 화려한 직업이다. 화려한 직업. 뭔가 있어 보인다. 확실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그냥 일이죠. 예, 그냥 일이고. PD라 그러면 바람둥이다. 이런. 네. 전혀 저는 그런 편견 별로 없는데. 그런 편견 별로 없는데. 본인이 스스로 속상해서. 편견 속에 빠지고 싶은. 속상해서. 그런 소리 들으셔봤나 본데.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드라마 PD 한 70% 정도는 이혼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바빠서 그런 거 아니에요? 드라마 PD들요? 예. 바빠서? 대략. 네, 근데 그게 있을 거예요. 집에 안 들어가고. 바빠서. 통계청에 잡힌 통계는 아니겠지만, 대충 보면. 그게 이제 바람나서 그런 게 아니라, 바빠서 그렇다는 거죠. 가정에, 추정이지, 추정. 가정에 그렇죠. 충실하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일하는 연예인하고 바람나서 그런 건 절대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니겠죠. 예. 그래도 연예인하고 바람나는 거지. 하여튼 근데 가장 큰 오해는 그런 것 같아요. 연예인이랑 친하다,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번다, 그런 거, 화려하다.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우리 옆방에 노래하는 소리가. 저 다 녹음되는 거 아니에요? 네, 다 들어와요. 저 옆에 수업이 있으니까. 다 들어와요. 오늘 버라이어티 하네요. 네, 좋네요. 제가 봤을 때 배경음악 깔아줘야겠네. 근데 좀 섬찟하긴 하네요. 귀신 소리 같아. 제가 결혼식 사회를 김국진 씨가 봤어요. 오, 그래요? 예, 그때 이제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국진이 형하고 친하겠네. 예, 저랑 같은 나이고 또. 근데 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문자 정도는 주고받고 있죠. 골프도 같이 치시고? 예, 그럼요. 네, 골프도 같이 치시고. 그래서 라디오 스타로 화려하게 다시 재기에 성공하고서 또 이제 문자 보내서 축하한다. 근데 저도 남희석 씨랑 같이 프로그램 할 때는 술도 같이 많이 먹고 했어요. 남희석 씨가 술을 좋아해서. 예, 프로그램 할 때는. 네. 근데 프로그램 할 때는 그렇게 왜냐면 프로그램 예를 들어 녹화 한잔 할 때 좀 불러주세요. 녹화 끝나고 그럴 때는 같이 먹고 하는데. 얼굴 한번 보게나. 연예인 가까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물론 프로그램이 끝나도. 보고 계시잖아, 지금.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좋겠죠. 다른 편견은 없으세요? 다른 오해 편견? 돈 많이 벌 것 같다라는. 그건 아닌 걸로 밝혀졌고요. 예,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작가는 모르겠지만 PD는 좀 많이 벌 것 같아요. 저런 거 있을 것 같아. 저런 거. 나 이거 진짜 물어보고 되게 싶었는데. 소박해요. 아까 우리가 초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좋은 방송이라든가, 예를 들면, 로비성이 있을 수 있는 방송. 맛집 방송 같은 것들. 그렇지. 아니면 연예인을 이 방송에 좀 꽂아주십시오 해서 기획사에서 로비가 온다든가. 맞아.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서 2부를 마칩니다.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혹시 졸리시나요? 수년 전에 안 회장은 고속도로에서 졸다가 큰 사고를 당할 뻔한 적이 있습니다. 졸리면 쉬었다 가세요. 졸리는 걸 참아가며 운전하는 것은 인내가 아니라 그저 나쁜 습관 아닐까요?